머스크는 어떻습니까? 한 번도 나무 밑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 자기가 이제 창업하고 맨 꼭대기에서 이렇게 경영을 해온 사람이지 트럼프를 자기 상사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윗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는 별로 이렇게 아는 게 없는 사람 같으니 자기가 이렇게 코치하고 알게 모르게 조정을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머스크는. 그런 것들이 이제 틀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게 트럼프가 나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 내 사업을 공격을 해? 여기에 대한 방어 수단이 뭘까? 당연히 생각하겠죠. 트럼프하고 맞서서 싸우는 것은 정치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도 그런 정치적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스크가 뭐라고 말하면 자기도 신당을 창당하겠다라는 그 말들을 흘리고 있는 거죠. 오히려 생각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십거리 이 차원을 넘어선 미국의 향후 판도에도 큰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씨앗을 잉태를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머스크라는 사람이 대단하긴 대단하다 이거예요. 머스크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 머스크는 당장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선거 매표 논란이 벌써 이제 휩싸여 있죠. 작년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나 트럼프 대통령을 찍겠다고 약속을 하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 작년에 그랬었죠.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 다음번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일론 머스크는 까딱 잘못하면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져요. 이것 때문에, 그 매표 행위 때문에. 물론 이제 머스크 쪽은 반박을 하죠. 그게 이제 그 매표 행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에 내가 1억 달러를 후원하겠다. 그건 미국 이제 선거법이나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유권자한테 나한테 약속하면 내가 너한테 100만 달러 줄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불법 행위에 훨씬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만약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유럽 같은 데서 나한테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고 그걸 입증을 해주면 내가 너한테 100만 달러를 줄게.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통할까요? 만약에 이게 허용이 되면 아마 다음번 선거 때는 유권자들이 나한테 10,000달러 주면은 내가 누구 찍어줄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퍼질 거라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퍼져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미국 선거 못해요. 나는 100만 달러도 필요 없어요. 10,000달러만 주세요. 10,000달러만 주면 내가 찍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머스크 행위가 제가 볼 때는 다음번에 정권 바뀌면 거의 틀림없이 문제될 거라고 봐요. 이런 점에서 머스크도 자신도 그렇게 그런 그 매표 행위를 하면서 트럼프가 당선 안 되면 나 감옥 간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본인도 안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이게 불법 행위일 거라는 건 안다라는 거죠. 물론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그 머스크의 매표 행위가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거의 틀림없이 불법 행위로 감옥 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머스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정권 내에서 이제 한 4달 만에 이제 퇴임을 했는데 이제 정말로 자기 뜻을 이뤄가지고 퇴임을 한 게 아니고 친일 세력과 이제 서로 밥그릇 싸움 치열하게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밀려난 모양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 일기 때 그 볼턴이라든지 그 이른바 보수주의자, 공화당 보수주의자들이나 네오콘들이 대한 비판을 어떻게 했나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트럼프는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그냥 즉흥적이야. 지 멋대로야.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바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갈팡질팡해.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를 직설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머스크는 그런 식으로 공격은 안 하고 트럼프에 이제 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현 단계는 감정 싸움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지금 이제 비판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감세 정책을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미국 파산할 지경인데 감세를 아주 뭐 슈퍼리치나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감세를 해? 오히려 증세돼도 모자랄 판국인데 내가 그동안에 정부 효율화상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엉터리 지출도 막 삭감하고 이렇게 낭비도 줄이고 사업도 많이 줄이고 사람도 자르고 조직 개편도 하고 각 부처마다 감시하는 그런 인력도 심어놓고 해놨는데 그걸 싹 소용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감세를 해버려? 하는 식으로 이제 이른바 정책의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반발을 하고 서로 이제 충돌하는 이제 뭐랄까 강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감정 싸움으로 가죠. 인신공격으로 가겠죠, 서로.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도 서로 이제 그 싸움이 되겠죠. 서로 출혈 경쟁을 하는, 출혈 싸움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놈이 나가자마자 나를 공격을 해? 네, 내가 감세 정책을 해서 이렇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데 저놈이 나를 공격을 해? 네. 당연히 머스크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가겠죠. 당연히 머스크가 지금, 머스크에 대해서 압박을 가서 머스크가 지금 여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테슬라 전기 자동차 사업도 하고 있고, 스페이스X 로켓 사업도 하고 있고,
AI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SNS X 사업도 하고 있고, 뉴럴링크 사업도 하고 있고, 인공뇌 관련한 사업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당장에 머스크가 이렇게 천거한 그 나사 국장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잖아요. 머스크는 이제 그 X 사업해 가지고 화성에 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나사가 연방정부 이제 지원을 좀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그다음에 골든돔 같은 경우도 그 스페이스X 스타링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스페이스X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나사 국장도 자기가 천거를 하고 막 그거 관련된 이런저런 사람들도 자기가 다 천거를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그걸 거절을 했다 이거예요. 거절을 한다 이거예요. 벌써 틀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조금 지금 삭감을 해버린다. 그다음에 뭐 테슬라 차를 샀는데 그거 팔아버리겠다라고 한다. 그다음에 국방 관련한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그 트럼프하고 사업이 연계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자르겠다라는 식으로 말한다. 우주에 관련한 이런 사업들도 전부 자르겠다라고 이렇게 위협을 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머스크 입장에서는 움찔하죠. 뭐 이렇게 그런 공격은 이제 머스크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되겠죠. 한편으로는 또 머스크는 어떻습니까? 한 번도 나무 밑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번 자기가 이제 창업하고 그다음에 해서 CEO에서 자기가 맨 꼭대기에서 이렇게 경영을 해온 사람이지 한 번도 나무 밑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자기 상사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윗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트럼프는 별로 이렇게 아는 게 없는 사람 같으니 자기가 이렇게 코치하고 알게 모르게 조정을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머스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틀어져 버린 거예요. 트럼프 정부 내에, 임기 내에 계속 관계를 좋게 유지를 이렇게 해온다라면 그런 식으로 자기가 트럼프를 조정하면서 이렇게 해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틀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틀어져 버리니까 이제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게 트럼프가 나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 내 사업을 공격을 해? 여기에 대한 방어수단이 뭘까? 당연히 생각하겠죠. 방어수단은 뭘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굴복하고 들어가는 거, 트럼프한테. 근데 한 번도 나무 밑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머스크는 절대 굴복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굴복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맞서서 싸우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맞서서 싸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트럼프하고 맞서서 싸우는 것은 정치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트럼프는 정치적 이른바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정치적 힘으로서 자기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그런 정치적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스크가 뭐라고 말하면 자기도 신당을 창당하겠다라는 그 말들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 트윗에다가 고정을 시켜놨다고 그래요. 신당 창당하겠다라는 걸. 신당 창당이 필요하다고 고정을 시켜놨다고 그래요. 트윗에다가. 머스크 이런 걸 보면 머스크가 상당히 지금 정치적 욕심이 트럼프 진영에 참가할 때부터 정치적 욕심이 굉장히 강하게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흘러오면서 그냥 결과론적으로 이게 나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뭔가 해야 되겠다,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했다라기보다는 이미 트럼프 정권 선거 캠프에 참가할 때부터 정치적으로 뭔가 욕망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든지 계속 바이든 정부 때부터라든지 트럼프 정부 때부터 그런 정치적 욕망이 그냥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는데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쪽에 참가한 건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업 CEO이다 보니까 간섭이나 규제를 싫어한다 이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런 이제 자기가 뭐 전기차든 우주 사업이든 인공지능 사업이든 뭐 뉴럴링이든 다 규제에 걸려 있다 이거예요. 뭔가 하고 싶어도 자율주행도 지금 규제에 걸려 있고 우주 개발 사업 같은 것도 규제에 걸려 있고 인공지능도 규제에 걸려 있고 뭐 뉴럴링크도 규제에 걸려 있고 SNS도 지금 사법 지금 소송에 걸려 있죠. 사법 그 재판 뭐 형사 사건에 뭔가 걸려 있죠. 걸려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은 정치적인 힘을 갖는 것밖에 없다. 근데 정치적인 힘을 어떻게 갖느냐? 규제를 싫어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자유주의적인, 신고전파적인 정부 간섭이나 규제를 내잖아요. 그게 이제 공화당하고 좀 부합한다 이거예요. 더 민주당보다는. 그래서 공화당 쪽에 이제 가담을 한 걸로 보인다 이거예요. 공화당 쪽에 가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머스크는 자기 이제 세력들이 뭐냐면 말하자면 이제 그 기업 CEO 출신이고 스마트 산업 쪽, 이제 디지털 쪽에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스마트 산업 쪽이랄까요? 뭐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테크노크рат들이 자기 측근들이잖아요. 자기 공동 창업자라든지 자기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 자기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트럼프 정부에 간 것도 전부 그런 사람들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테크노크рат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머스크가 만약에 정치 세력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테크노크рат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세력화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예요. 이게 머스크가 앞으로 미국 정치 경제에 있어서의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 머스크의 그동안의 어떤 그 기업인으로서의 행태나 추진력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정치적인 행보를 독자적인 정치적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를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압박하느냐에 따라서
거의 그러니까 압박 강도가 세면 셀수록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 그것이 자기 사업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또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 의외로 생각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단순히 이게 우스갯거리나 재밌거리로 트럼프와 머스크가 또 싸우구나 라는 그런 어떤 가십거리 이 차원을 넘어선 미국의 향후 어떤 그 정치 경제 판도에도 큰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씨앗을 잉태를 하고 있다. 그럴 정도 그런 점에서 보면은 머스크라는 사람이 대단하긴 대단하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물론 기업인으로서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기업인을 넘어서서 정치인으로서도 뭔가 발돋움하려고 한다라는 게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죠.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정치권에 진입을 한다고 하면은 과거에 전통적으로 공화당, 민주당의 양당 세력의 판도 변화가 뭐 3당 체제로 바뀔 건지 아니면은 양당 세력이 확 죽어버리고 머스크의 일당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릴 건지는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머스크의 그 자금력, 재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미국 선거는 돈으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막강하고 또 머스크의 어떤 그 인지도가 상당히 막강하기 때문에 뭐라 할까요? 그 머스크의 어떤 정치 세력화의 그 파급력을 무시하기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단순히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충돌을 재밌거리만 보실 게 아니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서 이렇게 머스크와 트럼프의 어떤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지켜보시는 것이 흥미로울 거다라는 겁니다. 이상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의 충돌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